예, 그러면 바른미래당 주최 관계부처 현안보고 오늘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우리 차관님 등 관계자분들 모시고 현안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하고 그다음에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 김관영 의원님 인사 말씀 이후에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까지는 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및 토론은 저희가 비공개로 좀 더 자유로운 속 깊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국회의장 경례. 바로 위아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른미래당 주최 근로시간 단축 현안 및 보완 대책 점검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 을 비롯한 우리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노동시간을 나누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차 하는 말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치밀하게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이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슨 며칠, 한두 달 가지고서 어떻게 그 준비가 되겠습니까? 치밀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도 이렇게 시장에 큰 혼란과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를 지금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기야 정부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등 응급 처방을 내놓기도 했지만 처벌을 두고서 장관 따로 또 총리 따로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귀한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관영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 또 김환 근로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 내의 대처에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또 기재부 장관, 차관 서로 뉘앙스가 다르고 제대로 조율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두 차례에 지난주 워크숍을 하고 경제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미래당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책을 저희 나름의 보완 대책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문제, 또 유연 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윈윈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을 만드는데 그 첫걸음이 오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과 경제부처 간의 현안 보고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야당과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야당의 보다 생생한 얘기를, 여당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저희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정부 부처에서도 잘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현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관장이 만들어주신 김동철 대책위원장이 김관영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이 이영은 의원님, 그리고 보다 우리 김상아 의원님, 주말 소관장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 저희가 6월 28일 날 유무차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이나 김관영 원내대표님 말씀 주신 바대로 준비가 일부 소홀하다, 미흡하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관련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2016년 기준으로 본다면 2052시간, 연간 2050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OECD 평균이 한 1700시간 정도 된다고 볼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를 하는 그 근기법 개정안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부터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단축 입법 논의가 있어 왔고요. 드디어 이제 금년 2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준비를 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 드디어 이 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현장 안착 추진 현황들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3월 20일 공표한 후에 5월 17일 날 범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신규 채용할 때 지원금, 그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하는 지원 방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식, 또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들, 거기다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특례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등등을 저희들 나름 준비를 했었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업종별 간담회를 추진했었고요. 저희들이 법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도 하고 애로사항도 정치하고 나름 대안도 모색을 했습니다. 장관이나 저는 은행업이나 ICT 업종 등등 또 300 이상 기업 간담회도 했었고요. 저희 지방관서를 보면 7,99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회 이상의 간담회, 그다음에 거의 1000여에 가까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3,627개소인데요. 저희가 5월 달부터 6월 19일까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상황들, 나름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31일에는 이른바 국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 버스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버스연합회하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해서
저희 노사정 합의를 이룬 바가 있었고요. 그 합의의 기본 요지는 일단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각각 노사정 3주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사업장 지도감독할 때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단 6개월간 개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있었고 시행규칙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입니다. 홍보는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라든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정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제도 도입으로 우려되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저희가 5월 18일 날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지방관서장들을 같이 불러서 교육도 하고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근로시간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배포한 바가 있고요. 6월 26일 날은 유형 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포그래피나 리플렛 등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 온라인 영상 등을 송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 방송이나 이런 전통적인 매체 외에도 저희가 온라인 홍보라든지 현장 소통 등 홍보 채널을 좀 확대하고요. 대국민 맞춤형 컨텐츠로 설득력을 좀 제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연착륙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장 지도 감독은 일단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등을 저희들이 반영하여 수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최장 6개월간 저희가 시정기간 부여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기존에 처음에 이제 시정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추가 1개월 부여하던 것을 추가 3개월에서 6개월을 저희가 부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가 연장근로라고 해서 일단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이런 사이버 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세부적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쟁점은 ICT 업종이라든지 계절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등에서는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서 기간 확대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탄력근로시간제가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집중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절차나 활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하였고요. 사업장 안내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 1억 5천만 원을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국회 법안도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번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도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취약사업장 업종 집중 지원인데요. 기업 규모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3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준비 상황에 따라 4단계로 우수, 적정,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 유형별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지방가서 차원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업종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선버스나 이런 특례 제외된 21개 업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특히 시민 불편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협상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운전자를 조금 더 양성을 해서 채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인력들도 좀 빨리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지원을 위해서 한 6천 명 정도의 보조교사를 채용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대체 근무를 지원하는 등 복지부와 긴밀한 협업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이 이제 52시간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이제 시행도 저희들이 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떤 긍정적 인식도 확산하고 불안감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전체적인 홍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나 편의점, KTX, 극장이나 대형마트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홍보 메시지를 저희가 반복해서 방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라벨 제휴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가철 지역 축제 등등을 활용해서 이런 주 52시간이라는 것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서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같이 아울러하고 있습니다. 서울 그 롯데 아쿠아리움에서는 18시 이후에 직장인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있고 몇 군데 기업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다음 쪽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침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들입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